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고향인 부산 경남 지역 중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대하는 또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요 컷오프 시킨다고 합니다. 뭐 강대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1인칭 홍준표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 그 상황이 저는 그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못한다라고 만약에 그 상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아야 80석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의 지금 움직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황교안 체제는 무너진다. 이렇게 된다면 당에서 어떤 지도체제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누가 가장 그 핵심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남 지역에서 누가 리더십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언이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당 지도부는 수도권이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영남 특히 PK다. PK에서 스윙보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잡아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서 잡겠다. 그 얘기는 내가 영남의 영주가 되겠다. 영남의 영주만 될 수 있다면 선거에서 지고 황교안 체제가 무너진다면 내가 다시 당을 접수할 수 있다.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그렇죠. 네. 말하자면 1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이 상황을 1인칭 홍준표 시점에서 아니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 홍준표 시점인데 그 홍준표 대표의 입장을 전지적 시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첫째 PK가 중요한 지역이긴 하나 부차적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뭐 어디 편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 평생 처음 다시 고향에가 출마하겠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가시려면 동대문 을 세 번 국회의원 하셨던 그리고 동대문과 종로와 그 이른바 강북 지역의 그 시너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한강벨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나 종로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결국은 단기 필마의 그 외로운 늑대 외침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3인칭 관찰자식.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거잖아요. 당에서 그러면 컷오프 시키겠다고 해도 홍준표 전 대표는 그냥 갈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속이라도 내가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만 된다면 황교안 대표가 무너진다면 난 언제라도 당 복귀의 길이 열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식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홍 전 대표의 이런 선언에 대해서 향후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던 당의 중진들, 당 대표급 의원들, 만약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라든지요. 이런 분들까지 같이 합류한다면은요. 그 중진들 똘똘 뭉쳐서 중진 연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무소속 연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과연 국민적으로 납득이 될까? 물론 그 전제는 이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도 그 용기 있게 험지에 나가겠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종로가 됐건 납득이 가능한 것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개혁 공천이 진행이 돼서 그 새로운 얼굴들이 또 영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쇄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혁신이 그 낡은 물들이 나와가지고 나 단기 필마로 여기 가서 되면은 너 그 다음에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과연 먹힐까에 대해서는 회의가 생기죠. 한국당의 현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황교안의 영이 안 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의 영을 다들 뭐 중진들이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그건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